공약에 대해서요. 실천 가능한 것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모 후보가 20대 청년 실업자를 없애겠다. 플러스 공무원 정년을 3년을 연장을 하겠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57세 정년 퇴임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3년이 연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신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모 후보는 반액 등급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 저희들 회사에 이제 25살 여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여선하고 한참 대화를 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후보를 좋아하느냐, 뭐 어떤 후보를 좋아한다. 왜 그러냐? 등록금을 반액해주기 때문에 좋대요. 자, 그러면 지금 자네 몇 살이야? 25요. 졸업했어 안 했어? 아니 모르겠죠. 졸업반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약에 자네가 한 표를 던졌을 때 자네가 그 혜택을 받으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아니,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당장 그냥 눈앞만 보는 그냥 공약이잖아요. 과연 그게 실행 가능할지, 하다면 반액에 대한 부분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그 재원이 만약에 국민의 세금이라면 도대체 이 중소기업은 아까 저 냉동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도대체 얼마를 또 개안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런 공약이 과연 저게 공약인가? 이 정치한다 그러면 저희들 하나의 일개 국민은 하나의 소수지 않습니까? 이만한 덩치 있는 사람이 저 머리밖에 쓰지 못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임기 기간 안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차기로 넘어가면서도 이게 연계가 될 수 있게 하든지 그냥 단순히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툭툭 던지는 공약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둘째 이제 각 후보님들마다 다 마찬가지고 제가 박 후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왜 살려야 되느냐? 지금 냉동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지금 상조회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회사요? 상조회사요. 하고 있는데 사실 2007년 이전까지는 아무도 상조회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재가 없었습니다. 뭐 고객의 회원의 불입금을 어느 예치를 해라, 뭐 올해는 몇 프로 해라. 지금 현재 3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 3월 16일이 되면 또 40%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내후년에는 50%까지 맥스가 50%거든요. 이런 정책이 저희들이 봤을 때 느꼈을 때는 결국은 2008년에 메리츠 화재 이거 좀 너무 끊고 말씀드리면 그렇겠다.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보험회사 치고 좀 대형업체들 그리고 우리은행 이런 대형은행이나 이런 데서 상조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는 그 순간 1년을 딱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시더니 부딪히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상조법이 개정이 되더라고요. 2009년 9월에. 개정이 되면서 2010년부터 이제 예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치한다는 그 자체가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 부분은 박 의원이 좀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예치까지 하면서 상조회사를 탄탄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부실한 회사는 빨리 넘어져라 이 말이잖아요. 아까 저 영화관 하시는 분 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부실하다고 해서 넘어지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들은 그러면 당연히 또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이걸 구제 방안도 없이 무조건 일단 시행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행이 결국은 대기업을 옹호하는 겁니다. 왜 이 그룹이 이 정책 그룹에서 신생 사업을 상조 사업을 시작했는데 영위해 보려니까 기존에 이제 우후죽순의 상조회사들이 좀 눈에 거슬린다. 그래서 이런 예치 제도를 만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치를 정확하게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상조회사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접합 업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너거는 갈로받기라 이 이야기잖아요. 너거는 갈로받기라고 해놔놓고 예치는 하래요. 이건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둘째,
예치하는 은행이 저희들이 선택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공정위에서 정해놨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두 군데만. 그래요. 그 어느 정도에다가? 예. 그리고 공제조합 세 군데. 공제조합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제도를 집어넣고 나머지 수수료를 내면 되는 거고요. 예치를 하려면 신한은행 아니면은 우리은행을 가야 돼요. 무조건. 지금까지 저는 계속 국민은행하고 계속 주거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몽땅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것도 어딘가 모르는 뭔가 이권이 오고 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보가 됐으면 본인 임기 기간 동안 무조건 실천 가능한 공약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대기업 옹호 방식의 이 기업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대구가 뭐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중소기업 죽이기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대구가 살아남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김천공단이 지금 급부상을 하지 않습니까? 급부상하는 바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천공단의 빈 공장을 만약에 선생님께서 만약 기업을 하나 운영하시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목이 제조만 들어가면요. 제조만 들어가면 조건을 김천시청에서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만 건물에나 모든 공장에 대한 계약금만 치면 중도금은 10개월 무이자를 김천시청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이런 제도를 펼치거든요. 이 정도 정도는 펼쳐줘야 대구시에서 펼쳐줘야 지금 상공단, 성수공단, 이영공단의 빈 공단들이 다시 찰 거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만 옹호하지 마시고 대구를 살리려면 있는 특히 구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있는 LG, 삼성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책적으로 LG 공장이 만약에 전국에 6개면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고용 창출이 되니까 이렇게 정부 자체에서 이렇게 어떤 제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은 본인 물류 때문에 수원으로 다 옮겨야 되겠다. 그럼 수원만 살아나는 거잖아. 그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하셔가지고 이양 어차피 이쪽에서 설립된 회사고 이쪽에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장을 매각을 하고 아니면 공장을 그냥 방치한 채로 옮기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있으면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지자체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어떤 조율을 해서 될 수 있는 실업자가 늘지 않게끔 이 지역적으로 좀 분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